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는 위험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탕 먹으려면 보고의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네, 보고의 독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보고탕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 보고탕 좋아하거든요. 사시미를 뜨려면 회칼이 필요합니다. 날카롭고 빠르게 잘라낼 수 있는 회칼이 있어야 고기를 신선하게 잘라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이제 흔히 레버리지를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위에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아래 게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이제 3포인트 5일 동안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달러에서 85달러까지 떨어진 거고요. 다시 이제 5일을 상승한 거죠. 그래서 99.5달러가 돼서 거의 다 똑같이 만회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할 경우에는 9%씩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9%씩 오르면 96달러.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주장인데, 제가 여기서 이 전제 조건이 틀린 게 왜 100달러에서 사야 됩니까? 왜 100달러에서 사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시점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하면 여기서 68달러가 96달러가 된 거랑 88달러가 99달러 된 거랑 어느 게 더 큰 이익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에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레버리지가 위험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3포인트 내려갔다가 3포인트 올라갔다가 3포인트 내려갔다가 3포인트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3포인트 내려갔다가 3포인트 올라가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다, 100달러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다니는데 모든 차가 60km로만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는 1% 오르고 1% 내리고 1% 오르고 1%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1% 올랐다가 10% 올랐다가 30% 떨어졌다가 20% 올랐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지, 1% 올랐다가 1% 올랐다가 1% 이렇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이론적으로 레버리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MDD라고 해가지고 맥시멈 드로다운, 그러니까 최대 납폭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나스닥 3배로 했을 때 최대 납폭이 왔을 때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MDD가 오면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QQQ랑 이제 세배 레버리지 TQQQ랑 비교를 한 건데, 얘가 지금 낙폭이 80%예요. 그럼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2천만 원 남았고 얘는 제로가 됐어요. 2천만 원 남았으니까 되게 성공한 겁니까? 어차피 망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망한 거는 똑같은데 얘는 더 완전 망했다, 얘는 좀 덜 망했다. 2천만 원 남은 거를 덜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두 배 레버리지인 QLD하고 TQ랑 이제 비교하면서 QLD는 좀 덜 망한다, TQ는 많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억에서 1000만 원 남나 1억에서 100만 원 남나 망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 그렇게 차이를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MDD가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럼 MDD가 위험하니까 MDD를 어떻게 회피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MDD가 위험하니까 TQ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닷컴 버블을 맨날 얘기하는데, 닷컴 버블은 100년 역사에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그러면은 그 닷컴 버블이 또 올지 모르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이불 밖이 무서우니까 나가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 사태 때의 그래프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잘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여기 완전히 이제 MDD를 만나게 된 거죠, 일종의. 근데 저는 이제 그 낙폭에도 하락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기업 자체가 완전 펀더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리먼 사태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그럴 때도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죠. 저는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도 어떠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MDD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적립식으로 계속 무조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고점에 오면은 털어냅니다. 이 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이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0일, 뭐 예를 들면 120일, 60일, 30일, 뭐 30일, 5일 선 이게 점점점 벌어지면 뭔가 지금 거품이 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만약에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만났습니다. 약폭을 만났을 때 저는 이 200일선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0일선. 왜 200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20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은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평선이 200일 위에 있을 때만 저는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이날 여기까지는 안 팔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200의 이평선까지 무너지면서 완전 떨어지게 되면 저는 무조건 손절합니다. 손해가 아무리 많이 커도 여기는 손절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역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는 TQQQ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MBD를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를 줄이는 거죠. 손절을 하면 손해가 낮겠죠, 당연히. 뭐 20%가 날 수도 있고 30%가 몇 %가 날지 모르겠죠. 어쨌든 더 큰 손실을 막는 겁니다.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 이평선이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200일선, 5일선, 뭐 60일선, 120일선, 30일선, 120선 이런 게 이렇게 정배열로 바뀔 때 이쯤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쯤에. 여기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확실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200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제가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 번도 200일 이 선을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튼튼한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0일 선까지 무너지면서 떨어진다? 이거는 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왜 TQQQ가 위험한데도 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세요. QQQ는 213%, TQ는 1035%입니다. 5년 동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뭐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도 주도 사고 그냥 안전하게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저희는 시간이 돈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도 적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시간도 돈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원을 털어넣어서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뽑아내려면 우리는 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레버리지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주식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자동차 살 때도 다 레버리지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왜 괜찮은데 주식은 왜 안 될까요? 전 주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식, 이 레버리지 상품이 더 좋은 건 부동산 살 때는 레버리지 끼면 매달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따로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운영수수료 1년에 1%만 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상품입니까? 저는 이 TQ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차피 모든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TQ든 QQQ든 QLD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 더 위험하고 어느 건 더 위험하지 않다. 이거는 그 편견을 약간 버리면 우리가 좀 더 이 TQ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